지난주에 포토샵에 AI 기능이 삽입이 되어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 제너레이트 필 기능이죠. 이 기능에 대해서 영상도 남기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더 깊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올리고 났더니 아마 베타 앱 사용을 못 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아마 생일 인증이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됐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베타 앱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베타 버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포토샵 베타 앱도 이렇게 사용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설치해서 열기를 통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새 기능을 살펴볼 거예요. 사용을 하면서 저도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의문심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게 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크기가 지금 1024, 1536 크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제너레이트 필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피사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되었고요. 보면은 자, 이 바가 안 나오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럴 때 요거를 뭐 하이드 바나 다른 걸 눌러서 없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윈도우 눌러서 여기 컨텍스추얼 텍스트 바를 클릭해주게 되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스튜디오 안에 배경이기 때문에 숲으로 이 심볼을 옮길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배경이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제너레이트 필 기능을 활용을 할 겁니다. 숲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이 프롬프트를 넣어줄게요. 자, 보면 세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느 정도 형태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분리를 해줬는데요. 사실 얼굴이 작은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배경하고 분리를 잘 못해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이미지를 따서 여기다 다시 덧대서 얼굴을 분리해줘야 되는 그런 이중 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이 조금 간다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해봤고요. 자, 일단은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건 먼저 제가 작업을 했던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비슷하죠. 분위기가 웨딩 드레스와 배경색이 좀 비슷하죠. 비슷한 것을 또 같은 방법으로 제너레이트 필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자연으로 채워줬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얼굴이 그래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거는 또 따로 얼굴을 떼어내어서 다시 또 포토샵 작업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은 길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면은 약간은 좀 어색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딱 한 번에 봤을 때는 자연하고 잘 어우러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가 이미지가 지금 3246 픽셀입니다. 이럴 때 이 하나의 이미지 1024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를 한 건데, 여기서 볼 때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확대할 때는 분명히 뻥튀기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상도의 경계 부분 이 뭉그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자세하게 이미지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런 주변부로 갈수록, 즉 크리에이티브 필로 채운 이 영역 같은 경우 이미지가 흐리멍덩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NS에서 본다고 할 때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겠지만 만약에 뭐 포스터나 뭐 잡지로 좀 쓰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거슬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걸 해결하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제 샘플을 가져오겠습니다. 자연 경관 사진인데요. 5973으로 꽤 큰 해상도의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을 한번 제너레이트 필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제너레이트 필 기능이 이해 안 가시는 분이 계시면 지난 영상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크롭 기능을 활용해서 캔버스 크기를 늘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눌러 벌려주게 되면 캔버스 크기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상당히 좀 극단적이죠. 자, 사각형 선택 툴을 누르고 어느 정도 안쪽에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서 반전을 해줍니다. 제너레이트 필 눌러서 생성을 해줄게요. 와, 멋진 자연 경관이 만들어졌네요. 기존에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변했죠. 자, 경계면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 예시는 이렇고 세 번째도 멋질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조금 늦네요. 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해보면 경계면에서
자, 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자, 보이시나요? 이 길 같은 경우 여기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경계 부분에는 이미 픽셀이 많이 뭉개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한계치를 넘어 이 빈 영역을 채워줬기 때문인데요. 제너레이트 필 같은 경우 1024의 픽셀을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영역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1024 픽셀을 가지고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픽셀이 뭉개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 다시 처음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첫 사진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을 잡을 건데요. 자, 사각형 선택 툴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비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 비율을 선택해서 1024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 위치, 그죠? 이 정도 위치가 늘려주는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캔버스 크기를 한번 늘려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캔버스 크기를 늘려주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 툴의 고정 비율은 풀고요. 이 정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단계로 필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오고 나서 결과를 볼게요. 완성이 되었고요. 좀 확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뭉그러짐이 덜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꺼번에 이렇게 크게 캔버스 크기를 키워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 한계점을 정해서 그 1024 픽셀이 넘지 않게끔 부분적으로 계속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해상도를 좀 좋게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지금 흐리 멍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상도가 좋지 못하고요. 길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아까보다는 훨씬 좋은 해상도의 사진을 뽑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 또 이렇게 캔버스 크기를 늘려주면서 아웃페인팅 작업을 해야 되겠죠.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지금 베타 버전을 사용하면서 해상도 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지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대한 방안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방법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식 앱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길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들어간 생각은 뭐냐면은 현실적이지 않은 AI 그림도 가능할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드저니로 만든 그림을 가지고 와서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화면 깨지고 픽셀이 낮아지고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정도 선택을 해서 자, 사각형 선택 툴을 사용해서 반전 누르고 필 누르겠습니다. 자, 나왔는데요. 멋지죠?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미드저니와 결합해서 좋은 그림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도 한번 만든 그림 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자연사진을 한번 멋지게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다가 어떤 걸 만들까요? 지난 내용하고도 어느 정도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라소 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공간에 자동차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동차 하나 만들어졌고, 이 공간에 낙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하늘 부분에는 아마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자, 독수리를 하나 그려볼게요. 과연 크게 그릴지 좀 궁금합니다. 이 선택 영역을 크게 잡았기 때문에 네, 역시나 크게 만들어졌네요. 사실 뭐 가까이에 있다고 하면 더 크게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뭐 구름은 이제 없애고 싶다 하면은 선택 툴을 활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리무브를 해볼까요? 리무브 클라우즈. 네, 이렇게 구름도 한번 어느 정도 제거를 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AI가 잘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재밌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노스 그림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것도 미드저니로 작업을 한 건데요. 네, 이것도 라소 툴로 여기다 이제 선택 영역을 대략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고양이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고양이가 쏙 담겨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른 것도 괜찮나? 귀엽네요. 자는 게, 이거 너무 징그럽고. 네,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게 또 이미지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 빠르게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캔버스를 한번 늘려주고요. 사각형 선택 툴로 잘라낼 거예요. 자, 이렇게 잘랐을 때 과연 중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제너레이트 필 활용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자연스럽죠? 중간에 이렇게 잘 채워줬습니다. 첫 이미지가 이거였다면 제가 만들어준 거 중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잘 채워줬죠? 네, 이것도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을 탐구해 볼까요? 이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이미지 같은 경우 여기다가 라소 툴로 했을 때 어떻게 변경이 될까 궁금하네요. 이거를 좀 위험하지만 타이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과연 또렷한 이미지가 나올지,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된 이미지가 나올지, 이것까지 AI가 분석을 하면 정말 AI가 똑똑한 거죠. 네, 호랑이가 나왔고요. 자, 이거는 너무 선명하게 나와서 의도한 바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초점이 나간 듯한 흐리흐리한 이미지 블러 처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면 위험하네요. 네, 이렇게 또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커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AI가 사람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보통 AI는 사람을 잘 못 만들죠. 네, 라소 툴로 이 정도 영역을 선택을 해보고요. 자, 박수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생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전에 호랑이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 위치가 지금 초점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도 초점이 나가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는 좀 안 합니다. 사람이 나왔기는 했는데요. 좀 너무 얼굴이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역시 AI가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 있고요. 네, 그래도 뭐 사람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희망은 가져봅니다. 네, 이 정도 확인을 해보고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패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캔버스 크기를 늘려줄게요. 사각형 툴을 선택해서 그대로 과정을 밟아 주겠습니다. 네, 이 패턴을 잘 분석해서 자연스럽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이미지가 나왔고요. 이 정도면 많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우려했던 상황은 없는 것 같고요. 네, 확대해봐도 크게 이질적인 느낌은 없고요. 자, 이렇게 몇 가지 궁금했던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한 사항이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